안녕하십니까. AKU USA 미주통일연대 회장 리처드 리, 한국명으로 이승래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북한인권위원회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의 사무총장이신 미스터 그렉 스칼라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미주통일연대의 앤드류 설 수석 부회장 그리고 알렉스 초이 수석 부회장이 하겠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님은 한때 한국에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재직하셨고 미 국무부의 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 인스트럭터와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위원회에 오시기 전에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월드뱅크, 아시안개발은행 등에서 국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류 방송사의 코멘테이터로 또 오피니언 에디터로도 잘 알려져 계십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미국 터프트 대학에서도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99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Citizen of Honor를 수상하셨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님은 한국에서 공부하셨고 또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해서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시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설 수석 부회장, 알렉스 초이 수석 부회장, 그리고 다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2001년도에 외교와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위원회의 설립 당시 취지와 구성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인권위원회가 해왔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세 분 다시 줌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의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도에 설립된 단체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북한이라 하면 정치, 안보, 군사 이슈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 인권 이슈에 관한 연구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한 분들이 앞으로는 HRNK라는 비정부 기관이 북한 인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비전을 가지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bipartisan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야당 항상 대표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요즘에는 워싱턴 DC라 하면 동의하지 않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지만 동의할 수 있는 이슈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 인권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사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고위 인사하던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인권 차관보 하시던 로버타 코hen 씨, 또한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회장 하시던
앤드루 나치오 대사님, 그런 분들이 저희들의 이사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과 임무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보고서는 2001년 이후로는 약 40건이 넘습니다. 저희들의 단체가 2003년도에 감춰진 수용소 히든 굴락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할 때 처음으로 위성 사진 분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 구금 시설 조사할 때 위성 사진 분석과 증인들의 증언을 이용하여 그러한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발간합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물론 북한의 불법 구금 시설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정권에 의한 인권 요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4년 2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물론 저희들도 위원들, UNCOI 위원들 좀 도와드렸고, 특히 위성 사진 분석이라 하면 HRNK가 거기에는 겸손한 말씀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UNCOI 보고서 이후로도 이게 변호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그랬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 4월 저희들은 UN Consultative Status, 그러니까 여비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UN이라 하면 북한과 대한민국이 199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단체를 생각하시면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PRK는 아니고 North Korea지만 그래도 이러한 단체가 대북 인권 단체가 Consultative Status, 여비적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 참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UN 기관에다 보고하고, 또한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 위치한 NGO들, 비정부 기관들과 계속 가까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번역, 또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G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질문은 반갑습니다. 저 질문은 북한의 인권 혈안과 주체 사상의 일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은 1991년도에 UN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UN 인권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북한은 여러 UN 인권 조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헌법을 보면 인권이 거기에 사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들이 다 명시되어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21세기 세상에 사는 주민으로서 여러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게 뭐 생활 정화하면서 사상 교육받으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사실 10대 원칙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가 있죠.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죠. 이게 물론 UN 조약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의 헌법도 그렇고 다른 북한 법도 그렇고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사상이 정반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정보로 하면 사실 북한 주민들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권 상황, 북한의 너무나 열악한 인권 상황. 사실 2014년 2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의하면 북한에서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와 북한 교화소, 그러니까 불법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악한 인권 요인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요즘에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 사람들도 아주 바쁘게 살고 있고 사실 한국 사람들처럼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은 물론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형사법 보면 이러한 활동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그냥 봐주면 할 수 있고 봐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교화형 3년 또한 사유재산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현 상황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정권, 특히 김씨 일가 핵심부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보를 공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고립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현실을 알 수가 있고 바깥 세상이라 하면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내야죠.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내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사실 절대주의적 정치 체제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재 국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때 또한 절대적인 정치 체제 겪었고 그 전에는 조선시대 물론 조선시대라 하면 너무나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19세기에는 절대주의적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10대 원칙, 주체사상, 절대주의적 정치, 그거밖에 모르지만 또 다른 이념들도 가르쳐 줘야죠. 또 다른 이념에 대해,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죠. 그래서 해결책은 바로 대북 정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알렉스 초이. 예,
제 질문은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는 미국의 250만을 포함해서 전 세계 약 75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들이 북한에 대해 꼭 알아야 두어야 할 부분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는 힘이 엄청납니다. 사실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중에 뭐 미국이든 남미든 유럽이든 대부분은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 많고 그만큼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고 일단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알아낼 방법은 일단 NGO 또 다른 단체들이 발간한 보고서와 책들 보고 탈북자들의 해고록 좀 많이 보도록 하고 뭐 다이아스포라 분들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일단 첫째 단계는 많이 알아내야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그게 첫째 단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다이아스포라라 하면 뭐 미국을 생각하면 뭐 저기 쿠바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하죠. 무시할 수는 없죠. 코리안 다이아스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표하고 그만큼 정치인들, 뭐 미국 정치이든 뭐 유럽 정치이든 코리안 다이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할수록 더욱더 많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하면 물론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이슈 중에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또한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 그러한 이슈도 아주 집중적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고 분명히 Korean diaspora 하면 Korean unification, 남북한 통일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 하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orean diaspora 아닌 사람들도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과 손잡아서 접촉을 많이 하고 이 이슈를 글로벌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multilateralism, 국제 협력, 국제 기구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이게 남북한 통일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유와 그리고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Korean unification first.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의 난제들의 해결책을 지금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인권 그림, 인간적 반인륜 범죄 그러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한 통일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번영하는 통일된 남북한이 되겠죠. 또 그렇게 되기 전에 주체사상도 아닌 10대 원칙도 아닌 새로운 그러한 이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주민들만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바깥 세상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남북한의 통일 이념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준비한 질문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AKU USA 미주 통일연대의 입장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북한 주민들도 우리 남한 주민들처럼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추 사무총장님의 견해로는 한반도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통일운동에 연관된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인권 이슈를 여기지 않으면 통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구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들이 무너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 생존해온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두 번이나 1994년 7월 또한 2011년 12월에 권력 세습을 두 번이나 이뤘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놓으려면 또한 평화로운 수단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을 시키려면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화해, 남북한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면 인권으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 단체라 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이슈가 뭐냐면 바로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불법 구금 시설입니다. 그 이슈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권 단체들이 계속 북한의 정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이슈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문제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주로 정치, 군사, 안보 이슈만 중심으로 해서 대북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가끔씩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도 그렇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렇고 인권 이슈도 떠올랐지만 또한 그러한 정치, 안보, 군사 이슈 협상을 위해 인권 이슈를